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새 벽도 이제 인류의 어떤 우주 탐사의 지평을 열어준 그런 일이 발생했었죠. 예, 그 소행성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가 인류가 그 우주로 보낸 탐사선 가운데 예, 가장 먼 곳까지 갔죠. 네. 그 이제 소행성 울티마 툴레 울티마 툴레요. 예, 도착을 한 건데 네. 그 플라이바이를 한 건데 이와 관련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뉴 호라이존스호에 대한 보도를 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원래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탐사선인가요? 그 뉴 호라이즌스는 2006년에 발사가 됐는데 예, 원래 이 목표는 명왕성을 탐사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명왕성은 1930년에 발견이 돼서 그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정의가 됐었죠. 예, 이제 그러다가 2006년에 이 국제 천문 연맹이 이 행성 분류법을 개정을 해요. 그 개정에 따라서 행성의 지위를 잃고 예, 이 외서 행성으로 분류가 됐죠. 왜냐하면 너무 크기가 작아서. 네, 뉴 호라이즌스는 2015년 7월 14일 날 이 명왕성을 근접 통과하면서 탐사에 성공했었죠. 네. 뉴 호라이존스호가 지구에서 발사된 게 2006년 1월이었으니까 2015년 7월, 그러니까 9년 6개월 만에 명왕성에 도착을 한 건데, 자,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울티마 툴레라는 소행성을 탐사할 계획이 원래 없었다고요? 그 원래 목표는 이제 명왕성을 탐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2015년에 이제 명왕성을 지나갔잖아요. 뉴 호라이즌스가.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원래 이 울티마 툴레는 계획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명왕성은 사실 이제 그 카이퍼 벨트라는 영역에 속해 있거든요. 아, 카이퍼 벨트요? 네, 카이퍼 벨트는 이제 그 태양계 해왕성 너머에 네. 이제 얼음하고 이 암석이 몰려 있는 어떤 도넛 모양의 그런 영역이 있어요. 링 같은 네. 영역이군요. 그 이제 다 뭉뚱그려서 이제 카이퍼 벨트라고 부르는데 이 명왕성도 이 카이퍼 벨트에 속해 있어요. 근데 예. 2015년에 스쳐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2014년에 그 허블 우주만원경으로 이 카이퍼 벨트에 있는 어떤 소행성이 하나가 발견이 돼요. 예. 그게 이제 울티마 툴레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뉴 호라이즌스 연구팀이 지상에서 2014년, 그러니까 명왕성을 지나가기 1년 전에 이 명왕성을 지나가서 얘가 계속 이제 우주로 갈 거니까 그 네. 사이에 카이퍼 벨트에 있는 이 울티마 툴레도 탐사를 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뉴 호라이존스호가 3,500km까지 근접해서 사진을 촬영했다고 해서 사진도 봤는데 되게 좀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자, 이 울티마 툴레라는 소행성이 어떤 소행성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눈사람 같은 형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아래 이제 암석 두 개가 마치 이어져 있는 것 같은 형태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 아래까지 길이가 한 31km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제 그 둘 중에서 약간 좀 큰 부분이 있잖아요. 큰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길고 예. 좀 작은데 이 뉴 호라이즌스는 이제 앞으로 한 900여 장의 사진을 찍어서 지구에 이제 전송할 계획이에요. 이게 굉장히 멀고 이 뉴 호라이즌스가 보낼 수 있는 그 용량이 제한이 돼 있어서 네. 모든 자료를 다 봤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군요. 자, 그런데 이 31km가 되는 소행성이라고 하면은 우주에선 그렇게 큰 천체가 아닌 건데 왜 이 울티마 툴레에 주목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이 울티마 툴레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태양계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어떤 그런 초기 환경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울티마 툴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음 소행성이라고도 불러요. 예. 왜냐면 이제 이게 얼음으로 이루어진 행성이다, 뭐 그런 소행성이다, 이제 그런 건데 이렇게 온도가 굉장히 낮으면은 초기 태양계 형성의 어떤 그런 환경이 고스란히 간직돼 있다. 그러니까 이 뉴 호라이즌스가 이 울티마 툴레를 이렇게 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내면 그 자료 중에는 그 태양계 초기 환경에 대한 어떤 정보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많은 비밀을 담고 있는 거군요. 자, 그런데 뉴 호라이존스호가 울티마 툴레를 근접하면서 플라이바이를 뭐 적용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우주 탐사 얘기를 들으면 항상 들리는 것 같습니다. 플라이바이가 정확히 어떤 작동법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이바이는 어떤 우주 항법의 일종인데 네. 뭐 우리 말대로 한다면 이렇게 뭐 스쳐 지나간다 이런 거죠. 예. 근데 이거 이제 중력 도움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천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을 이용해서 어떤 궤도를 수정한다거나
네. 속도를 높이는데 뭐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우주 탐사선 대부분에 좀 적용되는 방식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 뉴 호라이즌스도 이번에 이제 그 울티마 툴레를 근접해서 촬영을 하면서 네. 플라이바이를 시도를 했죠. 그리고 그 이전에 명왕성을 탐사할 때도 플라이바이를 시도했어요. 명왕성을 통과할 때. 예. 뭐뉴 호라이즌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대부분의 이제 우주 탐사선들도 이걸 이용을 하는데 보이저 1호하고 2호도 이 플라이바이를 시도했었죠. 네. 그리고 이 카시니오도 플라이바이를 이용했었죠. 이 플라이바이 뭐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궤도를 수정하거나 뭐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체가 있으면은 네. 예를 들면 뭐 목성이나 토성 이런 천체가 있으면 이제 중력이 중력이 강한, 작용하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탐사선이 가까워지면은 중력이 얘를 잡아 당길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속도가 가속이 되죠. 그럼 원래 가지고 있던 탐사선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겠죠. 네. 근데 얘가 여기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멀어지게 되면은 이게 중력이 점점 약해지니까 끌어당기는데 감속이 좀 더 되겠죠. 원래 예. 가속된 속도에서. 그래서 원래 이렇게 끌어당기니까 다시 정상 속도로 돌아가는데 음. 우리가 이렇게 당겨지는 시간은 길고 이렇게 멀어지는 시간이 짧으면은 가속된 게 더 많잖아요, 속도가. 네, 속도가 더 올라가죠. 그걸 이용해서 어. 그 차이를 이용해서 속도를 올린다. 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많이 갈 수 있는 거의 이제 연료를 기술이다. 사용하지 않고 예.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죠. 네, 뉴 호라이즌스가 2006년에 발사된 이후에 거의 이제 13년째 긴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 이번 울티마 툴레의 소행성 탐사를 마치면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카이퍼 벨트 내에 있는 명왕성을 먼저 탐사했었고 네,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울티마 툴레를 탐사한 거잖아요. 예, 근데 다음 목표지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뉴 호라이즌이 찍은 자료를 전송하는데 2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 2년 동안에 이 지상에 있는 연구팀들은 이 카이퍼 벨트에 있는 또 다른 그런 탐사지를 예, 이제 좀 확정할 계획인 거고 이제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이제 뉴 호라이즌스는 이제 세 번째로 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 뭐 성간 우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성간 우주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곳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간은 이 별성자고 사이 간자에서 별과 별 네. 사이, 영어로 이제 인터스텔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뭐 영화 인터스텔라도 있지만 예, 그래서 이 별은 이 천문학에서는 이 태양처럼 이렇게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이런 항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네. 별은 항성이다. 직접 이런 빛을 건데 내는 것을 항성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간 우주라는 거는 태양계 이제 끝에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 항성과 항성 사이에 있는 우주 공간 뭐 이걸 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간 우주에 진입한 탐사선이 이미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그렇죠. 이제 뭐 이 뉴 호라이즌 이전에도 발사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성간 우주에 진입한 우주 탐사선은 딱 두 개가 있어요. 예, 이제 보이저 1호하고 2호인 거죠. 예, 이제 보이저 1호는 이제 우리가 쌍둥이 뭐 탐사선이라고도 부르는데 2013년 보이저 1호가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간 우주에 진입을 했었죠. 네, 이제 보이저 1호는 1977년 9월 5일에 발사가 됐었고요. 79년 목성, 그다음에 이듬해 80년에 토성을 지나면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를 또 지구에 보내기도 했었죠. 그런가 하면 보이저 2호 역시 지난해 말에 성간 우주에 진입에 성공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저 2호니까 1호보다 좀 더 늦게 발사됐을 것 같은데 사실 네. 이제 그 반대예요. 예, 2호가 그러게요. 조금 더 예. 먼저 발사됐어요. 그래서 음. 이제 2호는 1호보다 조금 더 빠른 77년 8월 20일 날 발사가 됐고, 며칠 뒤에 예. 그 보이저 2호 역시 지난해 12월 이제 41년에 걸친 우주 비행 끝에 네. 역사상 두 번째로 성간 우주에 도달했었죠.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보이저 1호하고 2호에는 이제 그 골든 디스크라고 네, 어떤 그 음반이 실려 있어요. 예, 아마 많이 들었을 텐데 네, 이제 이 음반에는 이제 한국어를 포함해서 그 55개국 언어로 된 인사말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뭐 노래 아기의 뭐 여러 가지 울음소리,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베토벤 고향곡 5번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저명한 천체학자인 고 칼 세이건이 네, 혹시 모를 그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를 대비해서 지구에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걸 좀 지구의 소리를 뭐 좀 예, 들려주고 싶다 해서 보이저 1호하고 2호에 다 실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거는 얼마 전에 이제 그 1일이었죠. 1일 날. 네, 그 뉴 호라이즌스가 이제 그 울티마 툴레를 이제 프라이바이 할 때 그걸 기념해서 그 퀸의 기타리스트 있잖아요. 브라이언 네, 메이요. 그 양반이 천문학 박사라고 지금 한번 소개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그 뉴 호라이즌스라는 또 신곡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참 여러 가지 뭐 미래 어떻게 조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는 것 같고요. 참 물론 사람이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넓은 공간에 그 어두운 공간에 혼자 있다는 게 좀 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뉴 호라이즌스가 이제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한 많은 것을 좀 담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